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온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긴축 행보에 더해서 유로존 중심의 오미크론 확산세와 봉쇄 소식에 투심이 얼어붙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이 2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춘 것 또한 또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1.8% 내리면서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빠지면서 천스닥을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0원가량 올라서 1,19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시장은 계속해서 불확실성만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든든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주유소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저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장이 좀 불안했고 또 우려감을 키우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매번 말씀드리는데 네. 보진 않습니다. 위원님 오늘 좀 덮어두고 안 보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후반부 들어서 갑자기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도 있지 않나요? 좋아질 때도 있겠죠. 네. 좋아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장 초반 안 좋았던 게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그때마다 사실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보고 오전에 딱 봤을 때 장이 많이 안 좋고 흘러내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실 뭐 거의 보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한 2시간, 3시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오후장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는 뭐 그런 날도 있기는 한데 네. 뭐 이렇게 엄청 집중적으로 오늘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투자를 하면서 좀 멘탈 관리, 또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시장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1시간 통해서 또 고민들 많이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9만 원에 20%예요. 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솔루스 첨단 소재도 보니까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또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간 모습인데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이 9만 원 이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았는데 네. 이게 자꾸 낙폭이 떨어지니까 네. 너무 궁금하네요. 속상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위로 좀 언제쯤이면 올라올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예.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예.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솔루스 첨단 소재 9만 원의 비중 20%.
예. 이거를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한 달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한 달 정도는 돼요. 한 달 정도요? 예. 한 달 정도면은 이제 11월 때 이제 한창 올라갔던 시기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매수를 하고도 12만 4천 원까지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 해가지고 저 수익이 나서 팔고 다시 산지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번 달에 매수해서 예. 수익을 보고 예, 지금 떨어지는 여기에서 예. 이제 매수를 한번 더 하시는 거군요. 예, 예.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보신 건가요? 그때는 한 15%쯤 봤죠. 15%? 예, 예. 15%면은 한 10만 원 초반대 이제 매도를 하시고 예, 예. 그죠? 10만 원 초반대 매도하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잡으신 건데 예. 이거를 지금 어떤 거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네.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나 어쩌나를 몰라서요. 궁금해서. 지금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이제 거의 10% 정도 빠졌네요. 예, 예.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빠진 수준이긴 한데 최근 일단 오늘 뭐 증시도 안 좋았고 일단 예. 글로벌적인 이슈도 상당히 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지만 예. 기업 자체의 문제성이 있어서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증시나 이제 글로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또 반등을 쭉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20%를 지금 한 번에 잡으신 건데 비중을 조금 더 담으실 생각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딱 여기까지만인가요? 여기까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또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았었는데 그랬네요. 네네네. 일단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유가 뭐 좀 할 수도 있죠. 가능하신 거고. 예, 가능한데 네. 추가 매수 않고는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게 매수하고 나서 꼭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등락폭을 항상 걸치면서 뭐 이 가격대에도 오고 뭐 조금 더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가치의 변화성은 사실 단기간 내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물론 이제 주가는 매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매일같이 누군가는 더 팔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살 수도 있지만 뭐 개인 투자자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세력들도 다 포함이 될 거니까요. 하루하루 그 단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하락 정도 수준에서 추가 매수 마이너스 10%대에서 추가 매수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여기서 확실하게 더 빠질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내가 좀 추가 매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가시다가 예. 지금 오늘 종가가 81,500원이니까 7만 5천 원 정도 선? 최대로 봤을 때는 7만 5천 원 선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7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열려 있으니까 그 라인까지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까지 굳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중간하게 물 타실 바에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예, 예. 네, 물론 이제 단기간 내에 V자로 찍고도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데 뭐 그거를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기업의 변동성이 없는 한은 다시 또 9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온. 유니온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000원에 20%요. 7,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유니온도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엮이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예, 조금 수익 보고 나갈 기회도 있었는데 네. 그냥 계속 잡고 있거든요. 나갈 게 있었는데도 좀 더 이 상승을 기대하고 계속 보유하고 예, 계신 것 예. 같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뭐 보이콧 선언도 하고 예,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도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유니온 지금 7,0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또 한 4% 정도 밀리면서 살짝 예.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 계속해서 앞으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유니온 이거 지금 들고 계신 지 얼마 정도 됐나요? 꽤 됐어요. 어느 정도 되시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칭찬이 몇 번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예,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붙잡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추매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요즘 워낙 장세가 좋지 않으니까 네. 또 연말도 가깝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어떤 거요? 추매를 더 해볼까? 아, 네. 예, 그 여부하고 네.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네, 네.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나가야 되나?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 본전 이상에서 탈출을 할 건지. 예, 예. 기회가 몇 번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비중 20% 이거 한 번에 담으신 거죠? 예, 한 번에 담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몇 번의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오래 예. 들고 계셨다고 하면은 2020년도 뭐 5월 혹은 뭐 7월이 예, 될 예, 수도 예. 있고. 그러면 돼요. 5월인가요? 7월, 네. 7월쯤?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던 시기가 상당히 했었네요. 3개월. 예, 여기만 예. 해도 3개월이고. 예. 여기 2021년 들어와서부터는 2월부터 8월까지 기간이 또 있었고. 최근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예. 본전에서 그냥 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종목에 얽매여가지고 네. 얽매여서 있을 입장이 못 돼가지고 더러더러 이제 보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와도 팔지 못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매도 타이밍? 예, 예. 원래 그러면 이거를 7,000원에 어쨌거나 한 번에 잡으셨을 때 그 어느 정도 목표가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뭐 한 10%에서 한 15%? 10에서 15%요? 예. 10에서 15%면은 여기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못 팔았다고만 봐야 되겠네요. 예. 못 파신 건지 안 파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들고 있던 못 기간이 팔았어요. 오래되셨는데 들고 예. 있는 기간 동안 15% 이상이었던 기간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요. 예, 예.
안 파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일단 어쨌든 7월에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은 11,000원도 한번 봤을 테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 구간을 잘 버틴 후에 또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 주니까 11,000원이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팔다가 결국에 이제 최근에도 물론 이제 한 번 더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 왔었는데 무려 거의 한 37%? 뭐 고점에 못 팔았어도 30% 이상에서는 무조건 팔 수 있었는데 못 파신 거니까 네. 못 팔았다기보다 안 파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추가 매수를 하냐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시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 단가 자체가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단가 자체는. 근데 이제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은 물론 좋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매수의 여력이 좀 충분하신가요? 뭐 조금 돼요. 조금 가능하세요? 예, 한 반은 더 살 수 있어요. 한 10% 정도는. 네? 몇 퍼센트요? 한 10%는 더 살 수 있어요. 10% 정도? 예. 10% 정도.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뭐 증시나 뭐 글로벌적인 문제 뭐 네.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섣불리 이렇게 막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차라리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하실 바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냥 본전 이상에서 그냥 나오시고 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본전 이상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렸다가 뭐 한 6,000원대나 아니면은 뭐 5,000원 후반대, 6,000원 초반이나 5,000원 후반대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예. 거기서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문제는 뭐냐면은 안 팔았을 때예요. 안 팔았을 때. 지금 사실 앞으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마음을 뭐 가다듬고 뭐 그냥 본전 이상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기다려가지고 이거 10,000원, 9,000원대, 10,000원대 돌파하는 거를 볼 거냐 사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도 안 팔면은 사실 이런 마음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기간이 지금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될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팔지를 않고 어쨌거나 매도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게 주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아예 이렇게 밑으로 계속 빠졌으면은 사실 팔 수 없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분명히 이제 시간적 여유가 내가 언제든지 익절을 하고 다시 밑에서 잡든 아니면 반등을 쳐줬으면 그냥 고맙다고 하고 팔고 다시 기회를 봤으면은 7,000원에 다시 잡든지 아니면은 7,000원 조금 더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쨌든 그걸 다 놓쳤단 말이죠. 예. 근데 앞으로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매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가 7,000원이 당장 내일 와도 7,000원에 팔 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7,000원이 왔는데 이제 본전인데 조금만 기다려볼까 하고 종가에 보니까 다시 7,000원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럼 또 못 팔았네요. 그럼 다시 또 그 다음날 기다려보니까 조금 더 다시 반등은 오던가 아니면 좀 더 하락해가지고 뭐 6,700원, 6,500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시간을 또 넣어서 기다리니까 7,000원 가고 8,000원 가고 또 9,000원 갔는데 그때도 지금같이 만약에 안 팔면은 같은 매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제가 목표 몇 퍼센트 정도 보셨냐고 했는데 10%, 15%면은 사실 이거 벌써 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벌써 들어가셨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7,000원에서 딱 한 10%만 먹겠다. 무조건 딱 10%만 먹고 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10%만 먹고 나와야겠다라는 목표 아니면 뭐 15%든 그러니까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 뭐 8,000원이든 9,000원이든 딱 그 정도 언더 수준에서 나는 정리하고 나와야겠다라는 딱 작은 목표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끌고 가봤자 아마 앞으로 2개월, 3개월 지나도 사실 변함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정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고가 11,100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향후에 주가가 11,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11,000원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또 떨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최대 저점에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려면 100% 넘게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너무 보실 필요 없고 지금 기준에서 최선의 그 가격대만 설정을 하시고 매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에서 매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시점이 내년 1분기 안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 1분기요? 예. 내년 1분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예, 예. 네, 그러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기회는 분명히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은 확실히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도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께 달린 거니까 예. 네, 그거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버튼 누르는 건 쉬운데 매도 버튼 누르는 게 어렵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왠지 내가 팔고 나면 더 올라갈 거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예, 살 때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네. 더 갈등이 심해요. 그럼요. 원래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매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 목표가 정하셔가지고 매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를 할 때 좀 보다 이 구체적인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를 잡고 이 자신만의 또 어떤 매매 규칙을 잘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서 수익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자비스. 자비스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50원에 20%. 네. 2,85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비중을 20%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네네. 원래는 40%였었어요. 오, 비중 많으셨네요. 그런데 한 네. 달 전에 네. 20% 줄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20% 그러면은 수익을 챙기신 게 아니라 예. 손절하신 걸까요? 예, 2달 이게 지금 어. 한 매수한 게 한 2달 조금 된 것 같은데. 네, 10월 정도 하신 것 같네요. 매수가를 보니까. 예, 계속 떨어지길래 예. 그냥 한번 느낌에 음. 계속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달 전에 20% 그냥 매도했는데 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20% 하잖아. 지금 정리했는데도 좀 계속해서 계속 지금까지 떨어지길래 네, 저점을 이게 제가 형성하고 보기에는 있어서 그때 당시에 뭐 테슬라에 가서 배터리 네네 그쵸. 한참 좋을 때 그 차들 배터리 그 검사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잘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가네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저가라고 생각해서 좀 더 예. 매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지 네. 지금 고민이 돼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또 이 자비스가 뭐 루시드라든지 LG화학 등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사 장비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에 또 그런 뭐 테슬라나 또 전기차 업체들이 또 잘 나갔었다가 요새 좀 들어서 조정받는 모습이다 보니까 덩달아 지금 같이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비스 2,850원의 비중이 현재 남은 게 20% 정도. 예. 이거 그러면 손절하신 거는 몇 프로 손해보고 파신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몰라도 한 달 전에 20% 줄였어요. 그러면 한 10% 내외로 손절하신 거네요? 그럴 거야, 아마요. 10%, 저기 제 차트 보면 대충 아는데.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쵸, 15, 14% 정도? 예, 거기서, 거기서 거기 빨간 거에서, 네. 거기 두 칸 오를 때 아마 손절한 것 같아요. 여기. 예, 22일에? 예, 그때 손절한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네. 느낌에 막 계속
아래로 하락할 것 같더라고 막. 그래서 그냥 아예 반은 손절을 해갔구나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냥. 아, 그쵸. 원래 그 주식은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손절하고 나서 만약에 엄청 올라갔으면 또 후회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저는 이제 근데 이게 지금도 매수를 좀 하면 좋을까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야 하나. 사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업, 지금 주식 이거를 단기로 보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그 이제 배터리 검사 장비 업체는 그 기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가도 배터리는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고 해서 네. 중장기로 그냥 계속 한번 중장기로. 해서 좀 많이 제가 생각은 한 5, 60% 비중 늘려서 좀 많이 오르면 매도하고 반 정도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좀 오르면 또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하고 완전 틀리게 가네요. 지금 현재 요 라인 있죠? 예, 예. 요 라인 사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웬만해서는 정말 글로벌이 폭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물론 이제 폭락했을 때는 단기간에 이제 조금 길게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도 예, 예. 어차피 다시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보셨고, 근데 모아가야 하셔야 돼요. 아, 네, 이런 거는 좀 모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업에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업에 투자를 하신 건데, 자비스라는 기업이 어쨌든 뭐 배터리 검사, 뭐 기계, 다 좋은데, 단기간 내에 이 기업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는 이 자비스라는 기업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잠재력은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그 잠재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잠재력이 물론 이제 터졌을 때는 주가의 선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또 크게 올라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물량을 좀 늘려간다라고 천천히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아, 기업은 어차피 정말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뻘짓하지 않는 한 정말로 임원진이나 대표들의 마인드가 좋고 기업 기술이 있고 매출이 있고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다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단기간 내에 내가 단가가 이 정도, 예를 들어 뭐 이 정도 잡아놨는데 또 이렇게 빠지고 하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믿고 투자를 했지만 사실 투자한 기간을 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정말 얼마 안 돼요. 이 단기간 내에 이 자비스라는 기업이 3,500원 뚫고 5,000원 가고 이런 거를 바라는 거면은 사실 좀 말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천운이 따라서 하필 그때 타이밍에 호재가 많이 터져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단 말이죠. 예, 예. 1년이라는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때 자비스라는 주가 변동은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혹은 3,00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4,000원까지 찍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저점을 어느 정도 높여가주면서 성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간 사이에 글로벌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고 국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즐비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또 주가 떨어뜨리고 같은 문제로 또 떨어뜨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주식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산 가격에서 많이 내려가 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기업은 좋고 주가는 내려갔으면은 나는 결국 더 싼 가격에 기분 좋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럼 좀 여유 있으면 조금 더 홀딩을 해서 갖고 가는 게 좀 낫다. 아, 그럼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 가격대에서 사실 조금 예. 더 빠져봤자 지금 여기 라인인데, 예, 예. 그러니까 2,000원 완전 초반대, 2,000원 완전 초반대까지는 좀 더 열려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사이를 좀 강하게 내려꽂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요 라인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네, 네, 하여튼 천천히. 고맙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좀 낫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850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어중간하게 타봤자 사실 2,600원 아마 요 정도 선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이상하게 물을 타버리면은 2,700원 라인에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타실 거면은 한 번에 타서 물량을 줄여고 다시 타고 줄이고 다시 타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싸움이거든요. 중장기는. 예,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예. 네, 잘 그것만 들었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모아가기 좋을 때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K 하이닉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1,500원에 33%입니다. 12만 1,500원에 33%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보니까 이제 10월에 저점을 딛고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목표가가 좀 궁금해서요. 목표가요. 네.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게 저번에 내려갈 때 조금씩 사갖고 하다가 예.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좀 네.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죠. 네. 네. 이 저점을 다 그럼 기다리셨던 거네요. 뭐 이 SK 하이닉스는 좋은 주식이니까요. 예, 이렇게 또 이 기업에 대한 또 신뢰가 굉장히 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년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12만 1,500원의 비중 33%. 최근 하락에서 이제 더 담으시면서 비중이 늘어난 거죠? 12만 2,500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한 1,000원 정도를 낮췄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10월 달에는 이제 크게 매수를 하신 건 아니네요? 예. 일부를 조금 올라가면 일부를 조금 팔았다가 내려가면 다시 그걸로 좀 샀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 많이 아쉽겠는데요. 요 가격대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가격대인데 예.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이미 지나갔으니까 일단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기업 네 맞죠. 너무 좋은 기업이고 물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이 사이에 이만큼 있어가지고 차트만 봤을 때는 뭐 등락폭이 좀 있으니까 사실 안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제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연봉으로 봤을 때는 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 꾸준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비중이 33%. 비중이 33%. 확실한 추세의 전환이나 일단 뭐 좀 이런 사건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실 이 비중 조절하고 매수 단가가 엉망이면은 사실 결국에는 좋지 않은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들고 있고 삼성전자 정말 좋은 기업인데 누구는 삼성전자를 뭐 8만 원에 들고 있고 9만 원에 들고 있고 누구는 4만 원에 들고 있으면은 같은 삼성전자라고 해도 누구는 좋은 기업이고 누구는 나쁜 기업이 되거든요. 본질은 좋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12만 1,500원. 사실 뭐 지금 기준으로 반등을 다시 쳐줬으니까 또 지금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또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는 또 밑으로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여기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33%를 가져가면서
내가 조금 더 팔고 사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기에는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확실히 한번 털어내고 확실히 크게 털어내고 다시 밑에서부터 작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서 뭐 좀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주가라는 예, 거는. 예. 네, 당연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하필 뭐 오전에 팔았는데 오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기다렸는데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는 혹은 내가 일부러 털어냈는데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좀 더 밑으로 타려고 했는데 위로 올라가 버린다 하면은 팔면 됩니다. 다시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시면 돼요. 어차피 단기간 내에 이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주식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15만 원까지 해갖고 팔고 다시 진입하다가 점점 이렇게 확 내려가서 그래갖고 비중이 이렇게 좀 높아졌던 건데 네. 예 이렇게까지 9만 원대까지 빠질 줄 모르고 그냥 이제 13만 원대부터 사다가 12만 원대 사다가 11만 원대까지 사갖고 12만 2,500원이 됐던 거거든요. 네네네. 예. 15만 원까지 이게 지금 그래도 상승률이 저희 7만 원대부터 봤을 때는 그래도 거의 90% 정도 올라간 건데 예. 사실 90% 올라가고 한 요정 현재 가격 라인대에서는 고점 대비 그래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안팎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예. 네, 이 제가 정도면 예전에 상당히 8만 원대, 양호한 거고. 예. 네, 물론 이제 맞습니다. 이 구간 때문에 사실 이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사실 좋은 기업 장투하실 거라면은 이왕이면 좀 더 싼 가격에 장투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수익을 예. 봤을 때도 훨씬 좋은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그냥 평균 단가를 어쨌든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비중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낮추는 것보다는 확실히 줄인 상태에서 다시 비중을 33% 늘리는 게 훨씬 더 단가를 싸게 맞출 수 있다. 이 말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만 조절만 해주시고 장기간 끌고 가셔도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예. 네. 네,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시총 2위의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를 더 낮춘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네, 작은 종목인데 엔투텍이라고 네, 엔투텍 몇 달 종목이시고요. 됐어요. 네. 몇 달 됐는데 네. 안 올라와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430원에. 2,430원에 매수하셨고요. 아니, 2,340원에. 2,340원이시고요. 다행이네요. 2,340. 네, 비중은 얼마나 20%. 되세요? 20%시고요. 네. 엔투텍 지금 보니까 어떻게 정말 할까요? 차트가 옆으로 길게 그냥 뻗어 있네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엔투텍 좀 모더나 관련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걸까요? 예. 모더나. 그러면 매수는 지금 한 언제쯤 들어가신 걸까요? 한 석 달, 넉 달 된 것 같아요. 석 달, 넉 달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모더나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또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인데 또 선제적으로 또 이 모더나가 좀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또 덩달아서 이 엔투텍도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 위원님께서는 엔투텍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엔투텍 좀 잘 진단 좀 부탁합니다. 이거 들고 계신 지가 지금 그러면은 꽤 한 3, 오래된 4개월 됐어요. 3, 4개월이요? 더 된 것 같기도 훨씬 하고.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20%가 한 번 타신 거예요? 비중을? 이게 아니 그냥 처음 가격이에요. 이게 처음 가격. 아,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게 하락하고 횡보할 때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살 때는 그래도 잘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갔었다고요? 네. 그러면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작년엔 저 주식 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면 올해인가 보네요. 올해 4월쯤에. 예, 그죠? 올해 샀는데 몇 달 됐어요. 올해 4월쯤에 3월에 사거나 아니면 4월에 사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매수하시고 나서 올라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차트 좀 보여주시면. 딱 이때거든요. 4월? 그러니까 아무튼 저 물 안 타고 매수가 오면 팔으려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2,34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한 30% 정도 넘겠네요. 31%, 2%? 예.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은 2020년 11월, 그러니까 지금 고점 기준으로 1년 조금 넘었네요. 최고점 기준에서는 이제 1년이 된 건데, 보통 최고점을 찍고 그래도 바닥에서 또 길게 작업을 하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먹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해먹으려면은 1년 반 이상은 어느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면은. 앞으로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봐야겠죠. 이 시점부터.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의 사이클을 한번 돌리려면은 1년에서 1년 반 혹은 최대 길면 한 2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1년 이제 지나갔고, 그러면은 앞으로 길어봤자 1년? 짧으면 6개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마이너스 30%대인데 지금 어쨌든 요 라인대 이하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강한 라인으로 보시고 매수를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1,800원, 잠시만요. 1,800원대는 그래도 좀 매수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800원이 오면? 1,800원이 오면이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매수가 있죠? 네. 2,340원.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매수가를 1,900원 이하로 맞출 수만 있으면은 사실 탈출하기는 좀 편하죠. 탈출하기는. 왜냐면은, 근데 이제 그만큼 물을 타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본전 이상 가려면은 45% 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45%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차라리 한 장중에 잠깐 올라가더라도 20% 올라가는 게 탈출하는 데는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그 물 타면은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물 타면 손해를 많이 본다고요? 물을 애매하게 타면 그래요, 물을 애매하게 타고, 바닥권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락 중인데 물을 타는데 더 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액이.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바닥권을 보여주는 거면은 확실하게 타고, 사실 여기서 정말 제대로 타고 나오려면은 반등 솔직히 한 3, 4%면은 정확히 2.7%에서 3% 정도면은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그럼 얼마쯤에서 물을 탈까요? 얼마쯤에? 지금 가격대는 괜찮아요. 지금 가격대는. 네, 지금 가격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대신 타려면은 6배 타셔야 돼요. 들고 계신 거에 5배에서 6배는 과감하게 타고 바로 나와야 돼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죠.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물을 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이 가격대 한 1,670원 요 정도? 한 요 정도 가격대만 맞춰줘도 사실 여기서 1,670원 조금 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8% 정도 되거든요. 4.8%? 그러니까 한 며칠, 한 2, 3일 조금씩 올라가도 사실 2, 3일이면은 순식간에 탈출도 가능할 거고 거래량 터지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엔투텍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의 반등 있죠? 그냥 그 약간의 반등을 보면서 나오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손에 더 이상 안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은 사실 마이너스 30%에서 반등이 크게 와야 플러스 45%까지 올라와야 그제서야 본전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물을 타서 단 3%만 올라와줘도 바로 탈출이 가능한 거니까 탈출 매매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그게 못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돼요. 6개월? 네. 지금 1년 기다렸는데 6개월 더 못 기다릴 건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엔투텍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해보자라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종목 상담 만나봤고요. 어느덧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죠. 위원님,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대내외적으로 증시가 복잡해서 증시가 뻔해요. 네. 코스닥 1,000포인트 조금 올라가면은 다시 또 이런저런 같은 이슈 들이내면서 또 떨구고 코스피도 3,000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시 또 가두리 쳐서 밑으로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맨날 나오던 이야기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간 내에 막 뭔가 실현이 되고 하면은 시장에 충격이 좀 올 수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대비를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도 앞으로 천천히 또 할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뭐 언론에서는 아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세종이 바뀌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감기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사실 오미크론보다는 여전히 뭐 델타가 문제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오미크론을 이어서 뭐 좀 더 다른 변이가 나왔을 때는 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현재 뭐 백신, 뭐 치료제 이런 것들도 효과가 좀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잠식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문제다, 뭐 금리를 걱정하신다, 뭐 혹은 뭐 경제가 안 좋다, 혹은 뭐 중국 쪽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 그때만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이야기들 다 들어가고 또 다른 이야기들로 또 증시를 누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당일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글로벌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미증시 체크하고 국내 지금 뭐 기관이 팔고 있니, 외국인이 팔고 있니, 사고 있니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내 종목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 종목이 떨어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그대로만 실현해 가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사실 증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크게 겁먹기보다는 내 계좌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